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기업의 원가랑 비용을 분석하는 내용을 설명하다가 이 연구개발비랑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건 기업의 가치가 늘고 이익이 늘고 매출이 늘면서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이 기업의 성장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의 가치를,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와 그리고 원가 매수, 역발상 투자, 안전마진, 복리효과, 다변화를 통한 모이라 투자 기법을 썼을 때 동일한 투자 기간에 어떻게 다른 특징과 수익률로 두 전략이 차별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강의 잠깐 리캡을 해보면 기업의 성장 관점과 주주 입장에서 신제품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라인에서 생산되는 성장이 정체된 매출에 신제품 매출이 합쳐야만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 즉 기업의 상품 수명이나 혹은 기업 자체의 이익 수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핵심은 장기적으로 완만한 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점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기업 규모가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내부 체질이 개선되면서 기업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주가도 이를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게 실물 경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내재 가치의 변화가 어떻게 기업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사이클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시를 짚고 넘어가면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는 갤럭시가 새로 출품되면서 기존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뭐 폴더, 플립 이런 제품들이 나올 때 이건 사실 신제품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이라는 정의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고성능 버전의 제품이 아니라 OLED 산업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이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스크린 패널을 공급하는 사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기존에 있던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기존 제품의 수명을 죽이고 새 제품으로서 수명을 연장해 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을 하면서 갤럭시가 핸드폰으로 출시되고 아이폰 신제품 개발에 스크린 패널을 공급하는 이런 교차 산업 진입과 유의미한 신사업을 출시하는 사례는 서로 각기 영역이 다른 제품과 산업의 탄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판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연구개발비 얘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과 투자로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 가치를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를 신제품 개발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면 주주 역시 인내하는 자세로 경영진을 믿고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단기적인 영업이익과 순이익 감소를 감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봐야 하겠죠. 이 연구개발비가 미래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과거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 대비 큰 영업이익 창출을 보여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구개발비를 계속 쓰면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투자로 정의를 해도 좋습니다. 과거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력이 있는지도 기사로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과거 출시한 제품에 시장성이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시장성이라는 건 시장의 규모 그리고 시장의 성장 속도를 말해요. 이 부분은 사업보고서에서 산업의 특징, 산업의 분석, 그리고 사업의 내용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때때로 사업보고서에 기업이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 안에서 과거 출시했던 제품이 이런 성장성을 보였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문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서를 좀 말씀드리면 개발 이력과 그 시장의 시장성 여부를 꼼꼼히 조사해 보면 신제품 개발 성공 여부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확인했던 건 뭐냐면 LG전자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들의 쿨링 시스템을 새로 개발한 제품을 도입했는데 그 제품이 제가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데이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센터는 과열이 되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그다음에 과열이 됐을 때 서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도를 낮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쿨링을 해줘야 되는 환경이 필요한데 LG전자가 만든 제품은 실제로 물을 흘려보내서 물을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순환시키고, 그러니까 기계인 거죠, 이게. 순환시키면서 주변의 공기와 온도를 쿨링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제품. 이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며, 아마 뭐 매년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추가로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와 서버가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장치나 장비들이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를 아까 말했던 신사업,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연구개발비란 비용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어떤 가격을 지불하는 것인지 타당하게 고민을 해서 기업이 비용 명목으로 꾸준히 재투자한 연구개발이 현실화되고 신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을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기업이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해 왔는지, 투자금은 계속 늘어왔는지 확인하고, 경영진이 과거부터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는지, 그러니까 뉴스랑 사업 보고서, 그리고 기업의 과거 연역을 트래킹해보다 보면 개략적으로 기업의 미래 모습이 판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례의 가장 좋은 예시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겠죠. 거의 시총 대비 2배 미만으로 기술력, 연구진, 그리고 노하우를 모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품이 출시되고 마케팅에 성공하면 과연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자문해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매력성과 미래 모습이 본능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사이클, 그리고 내적인 변화를 이해해야만 성장하는 기업의 투자할 타이밍과 신호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연구개발비, 그리고 비용, 원가, 그리고 사업보고서의 사업적 분석, 이 네 가지를 함께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네 가지를 왜 중요시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이 네 가지 요소 안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거나, 기업이 일시적인 정체나 결함 때문에 사업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 사업적 가치가 결국에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적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업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불황이 왔거나 아니면 업계의 경쟁 구도가 너무 치열해져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이나 제품의 경쟁적 우위를 방어하고 있는데 산업의 구조적 변화나 혹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상황이 탄생할 경우에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주식이 현재 적자이거나 혹은 문제가 많아 보이더라도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라면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지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재무제표만 봤을 때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거나 매출이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보일 경우에는 투자를 실행하기가 어렵겠죠. 저희가 강의에서 사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강의 과정이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사례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LG 디스플레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